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느러미 휴먼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때때로 아프죠. 또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아프다가 또 낫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은 일상에서 보면 이게 적게 가끔 이렇게 아픈 사람들, 작게 아픈 사람들이 나중에 큰 병도 이렇게 이겨내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근데 건강하고 그냥 한 번도 병원 한 번 안 가, 약 한 번 안 먹어보던 사람이 어느 날 확 넘어지면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좀 우리가 보죠. 사실은 어쨌든 조금씩 아프면서 사람이 강해지고 또 견딜 수 있는 내성이 생기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제 삶이 진행하는 한 계속 때때로 맞이해야 되는 것이 이제 이 고통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 큰 고통도 있고 작은 고통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잘 견뎌내다 보면 우리의 삶도 조금씩 건강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이 고통과 더불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전혀 이런 어려운 거 고통 없이 행복하게만 산다 그러면 참 좋을 것도 같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 그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어려움이 오면 그걸 견뎌낼 수 없게 되겠죠. 큰 충격을 견뎌낼 수 없는 모습으로 그냥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우리 고통의 세계에서도 어느 정도 좀 면역력이라는 게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좀 일찍 경험해 본 사람은 그 경험한 당시에는 힘들지만 그 이후에 다른 고통들을 또 견뎌낼 수 있게 되는, 잘 견디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또 내 스스로도 삶을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되죠. 오늘 고통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는데, 여기 제일 먼저 얘기할 것이 화이트헤드의 어떤 그 정의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근데 고통하고 좀 거리가 있는 듯한데 그 좀 관계가 있어요. 화이트헤드의 Adventures of Ideas라는 그런 그 책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deepest definition of youth. 가장 깊은 정의는, 그 youth라는 말은 젊음 아니겠습니까? 이제 젊음이라고 얘기할 때 젊음의 가장 깊은 정의는 life, 인생이라는 것이다. 어떤 인생이냐? As yet untouched. 아직까지 untouched. 접촉이 아직 안 됐어요. By tragedy.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비극에 의해서 아직 만져지지 않은, 즉 아직까지 비극을 겪어보지 않은 그런 인생, 아직까지 비극을 접촉해보지 않은 인생, 그런 삶이 젊음이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물론 이 책의 나름에서의 그 맥락이 있겠습니다만, 이 문장은 그래도 상당히 많이 유명한 그런 문장입니다. 우리가 청춘이라고 할 때 또는 젊음이라고 할 때는 아직까지는 인생의 이 비극, 트래지디, 인생의 비극을 비극의 종류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다. 우주의 숫자만큼이나 많지 않겠어요? 비극의 종류는. 근데 이 어떠한 종류의 비극이든지 아직 그런 비극을 untouched, 아직까지는 접해보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 청춘이요, 사춘기요, 젊음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젊다고 하는, 어리다고 하는 아직 인생을 잘 모르잖아요. 이 말을 거꾸로 뒤집는다면 인생을 살게 되면 역시 트래지디, 비극을 만나게 되고 비극을 겪게 되고 비극을 경험하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하고도 맥이 상통하겠죠. 그래서 고통을 모른다면 아직까지도 이제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그러나 삶을 살게 된다면 고통을 알게 되죠. 또 이제 그 역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부터 이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어려서부터 가정이 불우해서 힘들어서
그 어려움 가운데 성장하는 아이들, 그런 사람들은 남과 많이 다릅니다. 고통을 일찍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 깨닫는 모습이 훨씬 더 달라요. 단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렸을 때에 존중받으면서 어렸을 때에 행복하게 또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서 자라야 더 좋은데 그것이 부족한 게 아쉽죠. 그렇지만 고통에서 견뎌내고 그것을 잘 넘어서는 생명력은 이제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어쨌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접하게 되면서부터 인생을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어떤 그 바다를 항해하게 되는 거죠. 항해. 우리 참 항해라는 말이요 이렇습니다. 항해인데요. 이제 항이란 말은 저 비행기에도 쓰이는 말이죠. 근데 이 항이라는 말에 보면 여기 이제 배가 있잖아요. 배 주자. 그리고 이제 항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전에 뭐 주역에서도 그런 항용유회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항이라면 높이 오른다는 말입니다. 혹은 전진하다, 나아가다 이런 말이죠. 결국 항해, 우리 인생을 항해라고 본다 그러면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배를 타고, 배는 뭡니까? 내 인생이라고 하는, 나의 삶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더 높은, 배 타고 높은 곳 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더 높은 자리, 높은 모습으로, 더 앞으로, 더 깊은 곳으로 발전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항해인데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나의 삶이라고 하는, 나 자신이라고 하는, 자아라고 하는 배를 타고, 내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내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높이 가고 더 앞으로 나가고 더 깊이 나아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역시 때때로 많은 어려움들을 이제 겪어내면서, 항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폭풍이 있고 파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변수, 수억 가지의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수만 가지의 변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겪어내면서 사는 게 인생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인생과 삶과 존재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고통이 우리를 따르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번 강좌에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왜 우리가 이제 살게 되면 반드시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려운, 특히 이제 고통에 이제 크고 작은 것이 있겠습니다만 주로 이제 큰 고통을 이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작은 고통들도 다 소중하고 의미 있지만 굉장히 큰 고통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큰 고통,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늘 질문하는 것이 why? 왜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왔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지? 이런 이 why라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모든 인류가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많은 생각들을 해왔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why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많이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것이 인과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과론.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원인과 결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인과론.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겨. 특별히 이제 고통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잘 못했더니,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내가 혹시 나쁜 짓을 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벌을 받는 게 아닌가, 내가 이렇게 좀 나쁜 거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나한테 이런 나쁜 일이 생긴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인과론적 생각이 많습니다. 아니면 남이 그렇게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고 남을 보고 저 사람 말이지 그렇게 이게 함부로 살더니 결국은 사필 규정이야, 결국 정의의 심판을 받는구나 왜 이렇게 생각하는, 이 인과론을 저는 반은 찬성을 하고 반은 반대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제 견해니까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해주세요. 즉 무슨 말이냐면,
찬성과 반대가 있습니다. 저는 반은 찬성, 반은 반대인데, 찬성은 뭐냐면 나 자신에게 이것이 적용이 될 때는 찬성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왜라는 생각들을 좀 하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왜라는 생각을 저희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강좌에서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이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을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때에 아휴, 내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어, 내가 그동안 주의 깊지 못했어, 내가 그동안 이리저리 내가 좀 부족했어, 그것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는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 쪽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자기 발전적이고 성찰을 해줄 수 있고, 또 자기를 좀 더 나은 쪽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장점이 사실 있습니다, 이거 인과론적 생각이. 근데 반대는 뭡니까? 남에게 적용하는 거죠. 즉, 이전 금방 얘기한 것처럼 남이 무슨 어려움을 당할 때 저거 봐, 저 나쁜 짓 하더니 저렇게 됐어, 이렇게 남에게 이렇게 생각하고 남에게 돌리는 인과론이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는 그런 생각을 좀 반대합니다. 그래서 인과론도 뭐 결국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인과론을 굳이 생각한다면 나 자신에게 이렇게 돌리는 것은 왠지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주거든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배경을 제공해 주니까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런 인과론적인 잣대를 가지고 남을 생각한다, 이거는 상식 이하의 생각, 악담이 들어갑니다. 옛날에 그런 사람들 있어요. 어디 인도 뭐 어느 나라에 지진이 일어나니까 거기는 나쁜 종교를 믿어가지고는 심판을 받았다. 세상에 이런 무시무시한 언어 테러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거는 정말 너무 편협하고, 편협한 게 아니라 아예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남에게 이런 걸 남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식이하고 또 악담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굳이 이제 오늘 첫 시간에만 왜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 강좌에서는 왜라는 생각을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굳이 이제 우리가 첫 강좌에 왜 나는 이런 큰 고통을 겪어야 되지요?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왔죠? 라고 굳이 질문한다면, 그리고 반드시 정답을 얘기해야 된다면 제가 한 가지 문장을 써보겠습니다. 이거는 잘 아시는 Life itself will let you know. 이 문장 하나는 좋은 문장 같습니다. Life itself will let you know. 인생 자체가 당신을 알게 해 줄 것이다. 인생 자체가 어느 날엔가 당신을 알게 해 줄 것이다. 어느 날엔가 내가 왜 이런 큰 고통을 당해야 했는가를 어느 날 당신의 인생이, 당신의 삶이, 당신의 자아가 어느 날 알게 해 줄 것이다. 이게 바로 유명한 영화배우 안소니 퀸, 저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옛 시절에 뭡니까, 노틀담의 꼽추라든지, 저희들이 좋아하는 라 스트라다, 길이라든지, 또는 히라빈 조르바 같은 영화에 나왔던 정말 잊혀지지 않은, 미남이 아니면서도 우리의 영화의 역사에, 사람의 가슴에 영원히 남는 배우가 어떤 미남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우리 아랑드론 같은 꽃미남이 아니면서도 기억에 남는 그 안소니 퀸이 아주 늙은 나이에 늦둥이를 봤습니다. 그 늦둥이 애기, 그 찰리라고 하는 애기, 그 아이도 벌써 지금 30대가 됐겠네요. 그 아이랑 함께 이렇게 노래 불렀던 게 Life itself will let you know. 이게 아주 유명한 1980년대 초반에 불려졌던 노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인생이 언젠가는 너희에게, 당신에게, 또 너에게 깨닫게, 언젠가는 너에게 그 Y에 대한 그 답을 알게 해줄 것이다. 이것은 굳이 얘기할 수 있다면 이것이 유일한 대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고통의 문제에는 정답이 없다고
아예 처음부터 못을 받고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인과론, Y 이런 거는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끄집어내온 이야기고요. 저희는 이 강좌에서 고통에는 원인이 없다라고 일단 정의를 내리고, 고통의 문제 Y에서는 정답이 없다라고 저희는 정의를 내립니다. 정답이 없다. 그리고 어느 날 인생에서 어느 순간에 많은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뿐이라, 이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옛날부터 그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안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걸 얘기할 때 저희들은 정복한다라는 말 안 씁니다. 고통을 정복한다, 그런 말을 별로 극복한다 마찬가지죠. 뭐 이겨낸다도 저는 별로, 물론 한 3모 정도는 줄 수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은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일 이 고통이라고 하는 주어에 맞는 말은 견뎌낸다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이거 저의 관점입니다. 저의 관점. 고통은 혹은 이겨낸다보다는 넘어선다. 고통을 넘어선다. 이런 쪽 얘기를 더 많이 강조하고 싶어요. 극복한다. 극복하면 영원히 없어져야 되잖아요. 암을 극복한다면 암이 더 이상 우리에게 발생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고통을 우리가 극복하고 정복하면 그 고통이 더 이상 없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은 삶이 존재하는 한 늘 우리 주변에서 언젠가 우리에게 나타나죠. 크고 작은 모습으로 나타날 뿐이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 극복, 이겨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견뎌내는 거, 그 넘어서는 거, 저희는 이런 거를 더 중요하게 얘기하고 또 강조하고 싶어요. 저희는 이제 이번에 이제 나 넘어질 때 이제 고통을 다루는 강좌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이 강좌를 저희가 이제 개설하면서 강의가 뭐 30몇 개가 됩니다. 이 강의를 개설하면서 고통이 왜 왔을까?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통이 왜 올까? 왜 왔을까? 우리 이런 거를 이 강좌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지름길이 있을까? 이런 지름길, 이런 거를 저희가 이 강좌에서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왜 왔을까? 이런 거를 가르쳐 주려고, 정답을 가르쳐 주려고 한다든지, 그럼 고통에서 아주 쉽게, 능숙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노하우는 없을까? 아주 쉽게 고통 정복하기. 저희는 그런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이런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고 고통을 잘 견뎌내는 모습, 바로 이것을 저희는 이번 강좌에서 얘기하고 싶어요. 고통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잘 견뎌낼 수 있을까? 고통을 잘 견뎌내는 모습을 우리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상처가 났어요. 몸에 상처가. 근데 이제 막 다쳤어요. 피가 나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피를 지혈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막 아픈데 너 왜 다쳤어? 그런 엄마가 있습니다. 왜 다쳤어? 왜 다쳤어? 조심하라고 그랬잖아. 거기에 그냥. 그리고 또 다친 사람, 왜 피가 줄라 하는데 왜 내가 왜 다쳤지? 왜 나만 다쳤지? 내가 다치게 된 이유가 뭐지? 이런 생각을 먼저 하지 않죠. 먼저 피를 닦아내고 또 지혈을 하고 또 소독을 해서 상처를 기본적인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게 더 우선이지. 우리가 이제 상처라고 얘기할 때, 상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거 아니면 어지간하게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상처가 이제 자연적으로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상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상처를 조금만 다른 경우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상처를 이렇게 좀 뭐라 그러나 그 잘 이렇게 치료하고 좀 이렇게 보듬고 그러면 그냥 놔둬서 나중에 아무는 것보다는 흉터가 덜 지죠. 흉이 덜 집니다. 그냥 놔둬서 그냥 알아서 이게 언젠간 낫지만 저는 옛날에 그런 거 많이 경험해봤습니다. 그냥 옛날에 이렇게 치료나 뭐 이렇게 약 없을 때니까 그냥 이렇게 막 까지거나 찢어지거나 그러면 그냥 노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낫는 듯 하다가 또 고름이 나서 터지고 1년 내내 안 낫은 경우도 많아요. 지금 보면 그 자리가 다 그 깊이 흉으로 배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 상처라고 하는 게 이게 조금이라도 더 주의 있게 관리하고 조심해서 이렇게 치료될 수 있도록 하면 나중에 흉이 덜 지게 되는 것이죠. 흉이 안 질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상처라고 하는 거, 고통이라고 하는 거, 어려움도 다 마찬가지죠. 이것을 그래도 잘 대하면, 잘 견뎌내고 잘 관리하면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거나 흉터를 줄일 수 있다거나 이것으로 인해서 더 악화되는 것을 줄일 수 있겠죠. 그런 얘기를 우리 고통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적용해서 얘기해 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상처, 삶의 상처도 뭐 어떻게든 시간이 흘러가면 언젠가는 상처가 아물죠. 언젠가는 뭐 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프고 힘든 이 고통의 시간, 내가 넘어져서 정말로 다쳐서 힘든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잘 보낼 수 있다면 고통으로 인해서 아픔을 조금 더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고통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흉터를 좀 줄일 수도 있고 또 고통으로 생길 수도 있는 그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줄일 수 있게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의 고통도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 조금 더 잘 그것을 견뎌내면 그냥 방치해서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견뎌내면 무언가 그 결과는 더 달라질 것이다. 이제 저희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또 한 가지 뭡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랜 시간 후 돌이켜 볼 때 이게 중요합니다. 당시에는 아프고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자리가 잡히고 그 상처가 그래도 아물고 해서 이제 오랜 시간 후에 돌이켜 볼 때 내가 그때 그 고통을 조금 더 잘 견뎌냈었다면 사실 아픔의 기간이죠. 그 아픔의 기간을 잘 보냈다는 모습, 그거를 먼 훗날 돌이켜 보게 되면 내가 그때 좀 더 의미 있게 그것을 견뎌냈구나. 그 어려움을 좀 더 의미 있게 견뎌냈던 나 자신을 먼 훗날 돌이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인생을 좀 어느 정도 살면서 경험해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 현재에 있을 때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현재의 고통의 힘이 너무 세니까요. 그렇지만 세월이 많이 지나면 내가 그때 그 고통을 맞이하면서 고통을 견뎌내면서 정말 잘 견뎌냈다라고 의미 있게 자기를 돌이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보람, 정말로 어떤 자부심 같은 거를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고통의 얘기에서는 이제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정. 우리가 뭐든지 그 과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정이. 같은 빵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다툰다 하더라도 어떻게 다투느냐가 나중에 남아요. 빵은 잊어버리고 과정이 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랑 다투고 싸우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싸웠지? 그 기억이 잘 안 나요. 뭐 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싸우고 어떤 식으로 그 사람이 대했지 하는 그 과정은 선명하게 남죠. 그래서 역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려움을 견뎌내고 그것을 잘 넘어서는 그 과정이 정말로 아름답고 좋을수록 우리가 먼 훗날 돌이켜 볼 때에 그 마음속에 그
정말로 그 보람이라든지 내가 그때 잘했구나라고 하는 자신에 대해서 정말 뿌듯한 마음, 그리고 흐뭇한 마음을 느끼게 되는데,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과정이 선명하게 남아요. 우리가 윗집하고 아랫집하고 뭐 강의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무슨 뭐 층간의 소음으로 다투잖아요. 층간 소음도 중요한 문제지만 사실은 그 과정에서 더 크게 싸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그거 처신하고 어떻게 대하냐는 그 과정에서 위와 아랫 사람의 감정이 더 격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든지 간에 세월이 많이 지나서 보면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내가 견뎌내는 과정이 좋았으면, 그 아주 정말로 의미 있게 견뎌냈으면 먼 훗날 그 과정으로 인해서 나는 큰 위로도 받게 되고 자부심도 느끼게 되고 정말로 내가 잘 견뎌냈구나, 그런 마음도 갖게 되고요. 또 이런 과정으로 인해서 그 삶의 향방도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된다. 그거는 살아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과정을 어떻게 겪냐에 따라서 A 코스, B 코스, C 코스로 갈 수 있는 길이 갈라지는 것. 그래서 사실은 그 과정이 굉장히 숭고하다. 그래서 내가 이 어려움을, 고통을 잘 견뎌내고 또 이것을 잘 이제 이제 하나하나 이제 회복해가는 그 모습, 그 과정, 그리고 그런 노력들이 있죠. 결코 잊혀지지 않아. 그런 것이 안 잊혀지는 거예요. 오히려 고통은 잊어질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목숨이 달린 어려운 일 같아도 세월이 많이 지나가면 그때 왜 그랬지? 가물가물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그때에 했던 나의 모습, 그때에 했던 나의 그 과정에서의 나의 그 노력, 내가 넘어서려고 했던, 이겨서 견뎌내려고 했던 그 나의 그 정말 노력, 이런 것들은 영원히 남습니다. 나의 정말 가치를 남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뭡니까? 이런 과정을 잘 겪은 이 모든 것이 말이죠, 사실은 세월이 지나고 보면 이것이 나의 자산이에요, 자산. 이거는 아직은 그 젊은 분들에게는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이런 어려움이나 고통을 이렇게 견뎌내고 잘 넘어서는 가운데 그런 과정을 숭고하게 잘, 또 정말 의미 있게 이렇게 잘 과정을 겪어내게 되면 그 모든 전체의 그 과정, 전체의 내용들이 나중에는 내 삶의 가치와 자산으로 남게 돼요. 그것은 정말로 나이가 더 들어서 깨닫게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젊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미리 믿어주신다면, 미리 믿고 여기에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공감해주고 그 길로 나아가신다면 정말로 큰 도움이 되리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본 강좌는 이제 강의가 이제 30 몇 개 강의가 되는데, 뭐 고통을 뭐 어떻게 고통을 잘 다루는 방법, 고통을 뭐 잘 편하게 견디는 방법, 그런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고통을 잘 이렇게 견디는 한 과정, 그렇죠? 그런 거를 중시하고자 합니다. 그 이제 고통을 견뎌내는 모습,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싶어요. 과정, 모습, 이것이 영원히 남습니다. 고통의 제목보다도 과정, 모습, 견뎌내는 모습, 참아내는 모습, 이것을 이렇게 회복하는 모습, 이것이 영원히 남습니다. 이것이 잘 남아지면 우리 인생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놀라운 자산으로 변하게 되고요, 자부심으로 자리 잡게 되고요, 그리고 나 자신이 정말로 귀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역사로 이제 남게도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이 강좌에서 이제 반복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강좌는 뭐 고통에 대한 어떤 뭐 솔루션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고통을 확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면 왕도, 로얄 로드, 고통을 편하게 잘 넘어서는 이런 그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이런 것을 저희들은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통을 잘 견뎌왔던 여러 모습, 또 고통을 잘 견뎌내는 한 가지 모습, 그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고통을 견디는 모습은 수만 가지가 아니, 수억이 아니라 정말 무한대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것을 견뎌내고 넘어서는 그러한 길들 중에 한 모습, 한 어가 들어가는 거지. 하면은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모습 중에서, 고통을 잘 견뎌내는 모습 중에서 한 모습, 그 한 모습을 얘기해 보려고 하고, 그것을 서로 쉐어링,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정도나 유일한 해결이나 큰 엄청난 그런 그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함께 나누는 가운데 현재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나를 생각하고 성찰하고 또 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강좌를 저희들이 이제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잘 견디는 한 가지 모습, 한 모습, 이런 모습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쉐어링 나누고, 그리고 이제 그 모습을 서로 생각하면서 나 자신에게 또 비추어보고, 또 그런 얘기를 나눴다는 것만으로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위로도 되고 힘도 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강좌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강좌에서 이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제목이 또 약간 의미가 있습니다. 제목을 제가 어떻게 정했냐면 넘어질 때라는 말을 썼습니다. 나 넘어질 때. 그리고 영어로는 fail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오늘 넘어지다. 그 다음에 실패하다 아니겠습니까? 실패하다. fail이죠? 넘어지다, 실패하다. 이런 단어를 쓴 것은요, 바로 이 넘어짐이나 fail, 실패하는 것의 주체는 바로 나 자신이지 않습니까? 바로 나 자신이 주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넘어질 때 나라는 말을 썼어요. 내가 주체.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은 내가 주체고 내가 주인공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간혹 이런 생각 하잖아요.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을 갑자기 당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어느 날 멀쩡한 나에게 이런 고통이 다가오냐? 정말 아무 관계없는 나를 급습해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나? 나는 그 일이 없었으면 편하게 잘 살 수 있었는데 왜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쳐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 놓는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죠. 그 당시로 봐서는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생각해 보면 어느 날 나에게 그렇게 무작위처럼 찾아온 고통, 어느 날 나에게 돌연 나타난 그 어마어마한 태풍 같은, 또는 그 회오리 바람 같은, 트위스터 같은 이런 그 고통의 내용들이 시간이 많이 지나고 보니까 역시 그것도 나의 삶이라는 것. 결국은 나의 삶이란 그래서 여기에 나라는 주어를 썼고요, 넘어지다 또는 실패하다라는 동사를 쓴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넘어지고 내가 실패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정말 밉기도 하고 야속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주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나보면 그 모든 것이 내 인생이구나. 그 모든 것이 나의 고통이라고 하는 하나의 비극에 내가 주인공인 것을 어느 날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넘어졌다, 내가 실패했다, 그런 이야기로 정해 놓으면서 우리가 강좌를 진행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이렇습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내가 자신이지 않습니까? 내가 넘어진 것이고 내가 실패한 것으로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잘 견뎌내고 이제 잘 아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넘어졌고 내가 실패했었기 때문에 내가 그 고통을 잘 견뎌낸다면, 또 내가 그것을 잘 견뎌내면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
자산이 되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패하다, 넘어지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본 강좌에서 이야기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작고 아주 그 적은 일부입니다. 그냥 단 한 가지 고통을 견뎌내는 단 한 가지의 모습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이야기지만 그래도 어느 누구에겐가는 그래도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강좌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좌에 이제 참석해 주시고요. 또 강좌가 다 40분씩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길면 앞에 것만 보셔도 되고, 아니면 제목만 보셔도 전체 강좌의 그 성향은 알 수 있으니까 제목이라도 한번 이렇게 좀 파악해 보시고, 또 뭐 순서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이제 순서대로 들으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또 강의 함께 보시다가 생각나시는 것이나 또 함께 나누시고 싶은 거, 그런 거 있으면 저희 연구소 게시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그 페이스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메일도 있습니다. 이런 데 이제 연락을 주시면 저도 함께 또 진지하게 그리고 성의껏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시작하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